송태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려들었어. 내가 누굴 좋아한 거지 누굴 이기려고 한 건 아닌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이기려는 마음이 뒤섞이는 지점. 그게 정확히 어디쯤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좋아하니까 지고 싶지 않은 건지, 지기 싫으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건지. 8회에는 사랑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같은 온도의 메시지를 보내며 상대의 마음이 있기를 기다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상대의 하루에 자기를 심어 놓았어요. 이유영이 아침에 출근했을 때 두 번의 커피 배달이 있었죠. 하나는 미세먼지 알림과 함께, 다른 하나는 딴 데서 커피 마시지 마라, 안 들어오면 쳐들어간다는 경고와 함께. 이 커피 해프닝은 긴 전쟁의 시작이었고, 두 사람의 접근법이 얼마나 다른지가 이 커피 한 잔에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태섭의 메시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의 리듬이 있어요. 아침에는 날씨를 알려주고, 점심에는 밥 챙겨 먹으라고 하고, 퇴근길에는 태워다 주겠다고 나타났죠. 화려한 수식이 없고 속도도 없고 그냥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온도로 건네는 말들. 이희영이 이 사람의 플러팅을 성실하고 착실하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 단어가 딱 맞거든요. 연애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마치 좋은 가구를 만드는 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을 살피고 시간을 들이고 급하게 마감하지 않는 사람. 이희영이 속이 아파서 괴로워하던 밤, 송태섭은 전화를 끊더니 아무 예고 없이 카모마일을 사들고 집 앞에 나타나요. 보고 싶은 거 못 참고 왔어요. 이 말 자체는 꽤 직접적인 고백인데 이 사람이 하니까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평소에 늘 한 발짝 떨어져서 기다려주던 사람이 못 참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간극이 말의 진심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송태섭은 결정적인 말을 남기거든요. 괜찮아요. 확신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더 기다릴게요. 저 작정하면 기다리는 것도 잘하거든요. 그러고는 이의영의 손을 잡으면서 덧붙입니다. 대신 마음이 확실해지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와요. 이 말이 무서운 건 상대에게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넘기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네가 결정해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희영이 기다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느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지수는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희영의 일상에 그냥 들어와 버리거든요. 회사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커피를 보내면서 쳐들어간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이희영이 하루에 자기를 새겨놓는 방식이에요. 이희영이 이 사람을 두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훅훅 들어오는 남자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렇죠.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계획 자체가 지금 가서 곁에 있는 것인 사람. 신지수가 이희영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떠올려보면 이 사람의 사랑법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은 내가 연애 상대로 별로란 거 알아. 근데 나 연기 일 제대로 해볼 거야. 오디션도 잡혔고 붙을 때까지 계속 볼 거야. 이 고백이 특이한 건 현재의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자기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달라지겠다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봐달라는 거죠. 기다리겠다는 송태섭과 지켜봐달라는 신지수. 이게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신지수는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영화 오디션을 보러 가고 중고차를 사고 이희영과의 약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거든요. 차를 사서 이희영을 데리러 왔을 때 네가 처음 타는 거야. 영광인 줄 알아. 라고 말한 장면에서 이 사람이 가진 특유의 허세와 다정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의 첫 번째 자리를 상대에게 내주는 거잖아요. 그게 신지수만의 사랑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 사람의 접근이 동시에 벌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희영을 향한 마음인지 서로를 향한 경쟁인지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호텔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신지수가 먼저 한마디를 던집니다. 멀리까지 온 보람이 없어서 어떡해요. 내가 다 허무하네. 송태섭이 받아치죠. 나는 좋아하는 일에는 효율 안 따져요. 허무한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이 대화가 이희영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데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경쟁자 앞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의 방식을 평가하는 눈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송태섭이 이 기류에 말려드는 걸 자각하는 순간 그 대사가 나왔죠. 말려들었어. 내가 누굴 좋아한 거지 누굴 이기려고 한 건 아닌데. 사랑이 경쟁의 구도 안에 놓이면 좋아한다는 감정 자체가 오염되는 것 같아요. 상대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사랑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수아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뭘 하든 삼촌은 삼촌답게 해. 이 대사가 8회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란 느낌이 들었어요. 삼촌답게 라는 말은 결국 너답게 란 뜻이잖아요. 누군가를 이기려고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좋아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송태섭은 다시 자기답게 돌아옵니다. 이희영이 속이 아프다고 했을 때 약을 사들고 달려가는 것. 송별회에 온다는 말을 믿고 송이닭발 앞 의자에서 기다리다 잠드는 것. 그런 게 송태섭의 사랑법이죠. 화려하지 않고 빠르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것. 신지수도 마지막까지 자기다운 방식으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강가에서 신지수가 이희영에게 물었죠. 오늘 나 잘했냐고. 잘했으면 상 줘라. 이 말투가 참 신지수다운 거예요. 직접적이고 솔직하고 약간의 허세 뒤에 간절함을 감추는 방식. 그런데 이희영이 돌려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너 오늘 다 잘했어. 근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 생각을 해. 다 잘했는데 마음이 안 간다는 것. 어쩌면 가장 잔인한 형태의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잘했고 잘못한 것도 없기 때문에 뭘 고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희영은 결국 송태섭에게 왔고 자기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좋아요. 나도 송태섭 씨가 좋아요. 보고 싶어서 못 참겠어서 그래서 왔어요. 이 말을 들은 송태섭이 돌려준 대답은 딱 두 문장이었죠. 잘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지 마요. 누군가를 묵묵히 기다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화려하지 않은데 단단한, 그래서 오히려 오래 남는 종류의 말. 송태섭과 신지수를 보면서 계속 떠올랐던 건 기다리는 사랑과 파고드는 사랑 중에 어느 쪽이 더 맞는 건가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송태섭처럼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게 옳은 건지, 신지수처럼 자기 존재를 증명하며 밀고 들어가는 게 옳은 건지. 이희영은 송태섭을 선택했지만 어느 쪽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기다리는 사람보다 다가와주는 사람이 더 진심으로 느껴지고 마음이 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진심이었고 둘 다 자기 방식대로 최선이었고 그럼에도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것.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참 잔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뵙죠.